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거울을 들여다볼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내 얼굴,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가끔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 이상 시인의 거울을 함께 깊이 있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요. 먼저 시인이 만들어 놓은 이 낯설고 신비로운 세계에 우리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시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오.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오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낯설죠? 이 시는 1933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이 시를 쓴 이상 시인은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근대인으로서 느끼는 자아의 분열과 불안을 아주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던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모더니즘 문학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자, 이 시의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거울이라는 사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거울은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먼저 거울은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의 나를 만나게 해주죠. 연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유리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아서 만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게 만들어요. 이건 완전한 단절이죠. 이 시 전체는 바로 이 연결과 단절이라는 모순적인 속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2명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안의 나입니다. 이 둘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죠. 먼저 거울 밖의 나는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즉 현실적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거울 속의 나는 어때요? 소리도 없고 고요한 세계에 혼자 있죠. 이건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적 자아 혹은 본질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현실의 나와 내면의 나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슬픈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나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 상태는 우리에게 큰 불안감과 내적인 갈등을 느끼게 만들죠. 이 시가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자아 분열이 그냥 분리된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보여주는데요. 그 균열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화자가 말하죠. 거울 속 나에게도 분명 귀가 있는데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거울 속은 소리가 없는 세계니까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내 목소리가 닿지를 않아요. 완벽한 소통의 단절이죠. 다음으로 화해를 위한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갑니다. 화자가 악수를 청하죠. 여러분, 악수는 보통 화해와 화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거울 속의 나는 어때요? 왼손잡이래요. 오른손에 내미는 화자의 악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둘의 조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절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열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제는 거울이 없어도 거울 속의 나는 항상 그곳에 존재한대요. 그러면서 현실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로된 사업에 혼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분열의 정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 시인은 어떻게 이런 분열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독특하고 실험적인 표현 기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초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들을 논리적인 순서 없이 그냥 그대로 써내려가는 자동 기술법을 사용했고요. 또 시를 잘 보시면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죠. 일부러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시를 읽는 우리도 화자의 분열된 내면을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설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거울 속의 나는 나와 정반대이지만 또 꽤 닮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정반대인데 닮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거울 속 나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 아닐까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모든 게 좌우 반전된 존재, 다르면서도 같은 이 모순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시는 결국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인 내면의 자아와 소통하지 못하고 그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퍽 섭섭하오라는 쓸쓸한 감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이 낯선 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와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나가 좀 다르다고 느껴본 적 없나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나의 모습과 내면의 진짜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어쩌면 이 오래된 시는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 시끄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그리고 누가 비치고 있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